신급 강태공의 귀환. 35편, 영물급 어종, 임면허. 블랙맘바호는 귀도에 저주받은 해안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배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조 영감의 파티원 중 몇몇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실패의 씁쓸함과 죽을 고비를 넘긴 안도감이 교차했다. 미안하게 됐네. 우리 때문에 젊은 친구들까지 위험에 빠졌어. 조 영감이 민준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흑어단 놈들, 생각보다 더 악랄하군요. 그놈들은 원래 그런 족속들이지. 조 영감은 바다 저편, 흑어단의 배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며 말했다. 놈들이 귀어족의 심기를 건드린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도 이 섬의 진짜 주인을 깨우려던 것이겠지. 섬의 주인이라면 민준의 물음에 조 영감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영물급 어종, 임면허, 사람의 얼굴을 한 물고기, 귀도의 가장 깊은 곳, 지하 동굴과 연결된 호수에 산다는 전설 속의 괴물. 임면허의 피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비늘은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만드는 재료라고 했다. 흑어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놈들은 자신들이 임면허를 상대할 수 없으니 귀어족을 자극해서 섬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 혼란을 틈타 임면허를 낚아챌 속셈이었을 걸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나의 눈이 빛났다. 그 임면허, 저희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인으로서의 호기심과 욕심이 담겨 있었다. 조 영감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아, 어차피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우리가 놈들의 뒤통수를 쳐주는 거야. 두 파티가 힘을 합치면 승산이 있을 걸세. 그렇게 두 파티의 연합이 결성되었다. 목표는 흑어단보다 먼저 임면허를 낚는 것. 조 영감은 자신이 가진 섬의 지도를 펼쳤다. 그는 과거에 몇 번 이 섬을 탐사한 경험이 있었다. 임면허가 사는 호수로 가려면 섬 중앙의 화산 동굴을 통과해야 하네. 하지만 그 입구는 귀어족의 본거지나 다름없지.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다른 길이 있습니까? 있지. 해안 절벽 아래에 숨겨진 수중 동굴이 하나 있네. 그곳을 통과하면 호수 바로 아래로 연결될 걸세. 작전은 정해졌다. 그들은 배를 섬 반대편의 안전한 호미에 숨기고 최소한의 인원만 수중 동굴을 통해 잠입하기로 했다. 민준과 유나, 그리고 조 영감 파티에서 가장 민첩한 탐색꾼 한 명이 선발되었다. 황철호와 한소희, 그리고 나머지 파티원들은 배를 지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소형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차가운 밤바다로 뛰어들었다. 조 영감의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수중 동굴은 좁고 어두웠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을 그들은 오직 수중 랜턴의 불빛에 위지해 나아갔다. 얼마나 헤엄쳤을까. 마침내 동굴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느낌표.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지하 공동. 천장에는 수정처럼 빛나는 광물들이 박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지하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 수면 위로 솟아난 바위 위에는 사람의 얼굴을 한 거대한 물고기가 앉아 있었다. 슬픔과 지혜가 뒤섞인 듯한 늙은 인간의 얼굴. 길고 흰 수염처럼 보이는 지느러미. 온몸을 덮은 백금 비늘은 수정 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영물급 어종, 임면허. 전설은 실제했다. 놈은 세 명이 침입자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적애가 아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연륜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낚싯대를 고쳐쥐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상대와의 조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36편, 동료의 배신. 임면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세 사람의 등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그저 고요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세 사람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어떻게 할까? 조 영감의 파티원인 탐색꾼이 속삭였다. 놈은 싸울 의지가 없어 보여요. 민준이 말했다. 어심 읽기를 통해 느껴지는 임면허의 감정은 분노나 경계가 아닌 체념과 깊은 슬픔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이 들어왔던 수중 동굴 반대편, 육지와 연결된 동굴 입구에서부터 여러 개의 횃불이 나타났다. 흑어단이었다. 그들은 귀어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이곳까지 도달한 것이다. 흐하, 찾았다. 임면허야.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흑어단의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그들의 등장은 호수의 고요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뜨렸다. 임면허의 눈빛이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다. 거기 숨어있는 쥐새끼들도 다 봤다. 얌전히 나와서 그 물고기를 넘기시지. 흑어단 간부는 민준 일행을 발견하고 비열하게 웃었다. 그들의 손에는 낚싯대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작살과 총까지 들려 있었다. 민준과 조 영감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흑어단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일단 놈들의 말대로 하는 척하면서 기회를 봅시다. 조 영감이 나직하게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 밖으로 나서려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과 함께 왔던 조 영감의 탐색꾼이 갑자기 품에서 작은 신호탄을 꺼내 하늘로 쏘아 올린 것이다. 펑! 붉은 신호탄이 동굴 천장을 밝히자 흑어단 놈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수고했다, 김씨. 흑어단 간부가 탐색꾼을 향해 외쳤다. 이게 무슨 짓인가? 조 영감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탐색꾼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조 영감을 밀쳐 넘어뜨렸다. 미안하게 됐수다, 영감. 처음부터 난 이쪽 사람이었거든. 당신들 파티에 잠입해서 길을 알아내는 게 내 임무였지. 동료의 배신. 조 영감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흑어단은 이중첩자를 이용해 조 영감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제 방해꾼은 없군. 자, 그럼 전설의 영물을 한번 잡아볼까?
흑어단 간부는 임면허를 향해 거대한 그물과 작사를 던지기 시작했다. 임면허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놈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쉽게 잡힐 존재는 아니었다. 놈의 몸에 닿은 그물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녹아내렸고 작살은 백금 비늘에 튕겨나갔다. 젠장, 역시 소문대로군. 총으로 쏴라. 윤을 노려. 흑어단의 공격이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비록 배신당했지만 이대로 흑어단이 임면허를 차지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슬픈 윤을 한 영물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조 영감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민주는 조 영감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에는 포기 대신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흑어단 놈들이 임면허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낚싯대를 던질 준비를 했다. 이것은 사냥을 위한 캐스팅이 아니었다. 구출을 위한 캐스팅이었다.